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초기 때문에 뭐 좀 원래 새롭게 골프로 치면 스윙 폼 바로 잡기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그러면 저번에 이어서 네. 이제 투자 8원칙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평정심을 유지해라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달리는 차트를 보면 평정심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10조 펀드도 운영을 해보신 경험으로 담생만의 마음 다스리는 법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과연 내일도 달릴까? 모레도 달릴까? 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나왔던 저 호재가 얼마짜리 호재인가? 지나갈 일은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주가가 달린다는 거는 비싸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달리고 있는 저 비싸지고 있는 게 저기에 어떤 수급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 제가 저렇게 비싸질 만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건지 대부분의 테마주는요 그냥 끝이에요. 또 다음 동네로 옮겨간다고요. 꾼들이 우리 시장에 꾼들 정말 많거든요. 꾼들이 리딩방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타 목적으로 야 이쪽으로 갑시다 달립시다 다음날 되면 이제 또 제자리에 돌아가죠. 대부분의 테마주들의 차트를 보면요. 한 번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 뒤에 뒤도 안 돌아보고 저 밑에까지 또 밑으로 주구장창 내려가요. 다음날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내리는 주식들도 펀더멘탈하고 관련이 없으면 또 다음날 되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펀더멘탈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수급으로 돈 벌 생각하지 않고 테마주 돈 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제 경험상 달리는 거 쫓아가서 그런 매매 단타 목적으로 매매해서 돈 번 기억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마음만 불안하고 그런 주식일수록 내동매매를 유인하는 그런 주식일수록 변동폭이 커요. 정말 좋아서 올라가는 거면 관찰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뭔가 펀더멘탈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방산회사가 로봇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럼 저게 펀더멘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빅 체인지인지 그럼 인수한 회사랑 이 회사랑 연결되는 건 뭔지 시너지가 어떻게 날 건지 얘하고 있는 본업이랑 뭐가 다를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동의하면 달리는 첫날 올라타면 돈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의 빅 체인지면. 그런데 뭐 정말 실질적으로는 돈도 되지 않는데 무슨 신사업 진출한다 그래서 막 달리잖아요. 거기 잘못 들어가면요. 원하지 않은 장투 오래 합니다. 오래 안 가요. 그래서 평정심 유지하는 비결은 펀더멘탈 보는 거고 달리는 이유가 됐던 그날에 나온 뉴스에 대해서 저게 얼마짜리의 뉴스인지를 냉정하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펀더멘털 확인해 보니까 이게 네.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차트가 달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의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비중을 어떻게 두고? 우선은 그 현금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금 비중은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부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달리는 거하고 내 포트에 이미 있는 거하고 부등호를 쳐봐야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가 저 달리는 놈이 더 좋은지 그래 끊임없이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 달리는 게 새로 나온 기업의 발표,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훨씬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덥석 사면 안 되고요. 대부분 경우는 가만히 관찰해 보셔야 돼요. 관찰해 보다 보면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가령 어떤 뉴스, 어떤 기업의 실적 나왔을 때 그날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것 같죠. 며칠 기다리면요, 훨씬 싸게 줘요. 그런데 그때 되면 이제 사기가 싫어져.
왜? 안 달리니까. 그래서 펀더멘탈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좋다고 생각이 됐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지를 판단하고, 그러면 내가 가진 거의 일부를 줄여서 적정한 비중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그 비중만큼을 며칠간 나눠 사시면 돼요. 그 대신에 기다리면 안 달리게 됩니다. 안 달리게 될 때 정말 좋아하면 그때 사시라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수익률이 나쁘면 두 가지 변화를 줘라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조언하는 지인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보통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제 또래를 만나면 투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늘 얘기하는 지인이 이제 수익률 조언에 대해서 약간 들쑥날쑥한 조언을 해주거나 좀 나와 다른 의견을 자꾸 얘기를 할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의사, 명의, 그다음에 좋은 변호사 꼭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양갓집이 사돈을 맺을 때도 뭐 돈이 많은 집에는 우리가 법조인 하나 두고 싶고 뭐 의사 사이 보고 싶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투자에 있어서의 의사가 필요해요. 투자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하고 판검사, 변호사는 자격이 딱 주어져 있으니까 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엄선해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병원 쇼핑도 다니시잖아요. 그 자격이 엄격하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고치는 분이랑 명의가 아닌 분이랑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 금융 쪽은요, 훨씬 더해요. 자격 자체가 없어. 대충 대부분 전문가야. 대부분 전문가야. 그러면서 거기 자격이라 그러는 게 뭐 국제금융분석사, CFA, 뭐 그다음 뭐 CPA, 그다음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없는 분도 많아요. 투자자산 운용사 이런 거 있으면 다 전문가라 그래요. 의사는 어떤 병에 대해서 좁은 자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가령 의사라 그러면 흉부외과 전문의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우리 인체에 제가 인체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인체가 복잡한데 그러다가 그중에 특정 부위에 대해서 자기가 평생을 들고 파잖아요. 이 주식은요 광범위하잖아요. 채권도 봐야 되고 진짜 금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고난이도의 전문직이 뭐냐 하면 이 투자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인식은 투자 관련된 조언을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사람 얘기나 다 들어요. 그래서 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ELS 들고 멀쩡하게 평생을 기업을 해서 번 돈을 라더견 일당 뭐 거기다가 넣고 무슨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뭐 라인 펀드 다 근데 그거 갖다 맡긴 거예요. 좋은 자를 바꿔야 돼요. 수익률이 계속 나쁘다면 그게 변호사, 의사만큼의 전문성을 안 가진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이 업계예요. 금융투자 업계라고요. 그런 금융투자 업계에 과연 제가 어떤 뭐 영업점에 있는 분 뭐 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근데 너무나 소중한 게 이 돈이잖아요. 돈이 사람의 생명을 들었다 놨다 해요. 수명을 예측하는 AI가 78% 정확도로 수명을 예측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변수가 가난이래요. 금융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 하면서 잘해서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이 돈을 벌면 제가 웬만한 병원 하나 분들이 사람을 고치는 거랑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고 집안도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이제 하여튼 금융 어려운 거예요.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발 주위에 진짜 검증 많이 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도 이롭게 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금융인인지 전문가인지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자기만 이익 보려고 그랬던 수많은 진짜 펀드, 뭐 엉망인 펀드, ELS, 그런 무지 많잖아요. 자기만 돈 벌려고. 남을 돈 벌게 하신. 그게 도덕성이죠. 도덕성이고. 두 번째는 전문성의 인지 엄지 판단해야 돼. 도덕성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마음은 비단결인데 아는 게 없으면 가격을 못 맞추면 말짱 깡이 되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수익률이 계속 안 좋은 사람 특징은요, 돈이 엄청 많은 그 어떤 회장님도 그러시고, 몇 년째, 그러니까 처음에 천 몇백을 투자해가지고 500 남았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양반들 와가지고 회장님 골프 치러 갑시다. 술 먹고 바꿔야 돼. 좋은 의사가 병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건 브로커 낀 변호사가 아닌 분이 진짜 누명 쓴 무죄 죄인을 무죄 선고를 받게 해주잖아요. 여기는 그분들보다도 법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해석의 영역이 다른 거를 유리하게끔 해석하는 거고. 이거는 의사하고 변호사랑 달리, 법조인하고 달리 여기는 엄청 창의적인 상상력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언하는 지인을 바꿔야 돼요. 수익률이 안 좋으면. 그거는 진짜 100번, 1000번 맞는 얘기예요. 실감이 오시죠? 근데 너무 친한 지인이 그러면 사실 인간적인 면은 거절하기가 어렵죠. 인간적으로만 친하게 지내면 돼. 인간적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투자 잘해서 돈 벌어서 소고기 사주고, 자주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고 서로 쓰담쓰담 해주면 돼. 그러니까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랑 이 투자를 함께 하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지인이 같이 3년 산다고 나도 같이 따라 사고 그럴 필요 없어. 그거 우리 지키려다 둘이 같이 빠져주고. 한 명은 살아야 일어날 거 아닌가 봐요. 네. 그럼 두 번째 조언은 이제 투자 습관 점검해라라고 하시는데 네. 내가 신문에 어떤 면을 집중해서 보는지, 내가 관심 있는 기업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세상 변화 외에 내가 다른 것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만 투자한 건 아닌지 이걸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공부를 한다는 게 이제 생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다른 생업을 하다가 이 투자를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 또 시간을 낸다. 이런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공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없습니다. 그 투자 습관 중에요. 이제 첫 번째 리서치 습관이 잘못된 거는 공급자만 쳐다보는 거. 기업의 광고비 협찬을 받는 언론이 홍보성으로 띄워주는 그 유수 공급자의 주장만 보는 리서치 습관. 그거 바꿔야 되고. 두 번째, 신문을 볼 때 세상 변화를 수요자를 파악하는 공급자를 파악하려는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경제면만 보는 거. 증시 시향면 보는 거. 그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요. 세 번째, 유튜브에서 그때 가장 인기 있는 거 자꾸만 돌려보게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리서치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그거 자꾸만 보면 저도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 안 본 지가 진짜 몇 달 돼요. 몇 달 되는데 유튜브 처음 이제 촬영한다 그럴 때 그때 유튜브를 봤는데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분 무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뭘 주장하냐 하면 수요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기업이 어떤 공급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신문, 그다음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무슨 주간지에 좀 인덱스한 것도 제법 있죠.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 네이버, 그다음에 증권사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외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지 내 입에 내 귀에 좋은 얘기만 하려는 거 자꾸 들으면 변화를 못 하게 돼요. 그다음에 나쁜 습관이 단타하려고 하는 거. 그거 돈 안 돼요. 또 나쁜 습관 무지 많죠. 내동 매매, 한방 매수,
분할 안 하는 거, 몰빵, 레버리지 투자 정말 많아요. 네. 다음 원칙으로는 이제 낙폭과대 좋아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폭과대 한번 기본 개념을 한번 짚어본다면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들이요, 그 가령 부도 차트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보름이나 한 달 뒤에 부도 날 회사들의 경우에 기업에서 좋은 공시를 한 다음에 막 한번 올라가요. 그러다가 막 그 대규모 매물이 떨어지면서 막 하한가 근처 막 소위 다 털고 나가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업의 운명이라는 게 연봉으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서 뭐가 이렇게 등락이 있어서 일시적인 시장의 유동성의 향배 때문에 등락이 있을 때 그때 그건 낙폭 과대도 아니에요. 그냥 그 연봉 추세선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는 내렸다고 사면 좋은데 대부분 투자가분들이요. 우상향하는 주식을 물림목할 때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자꾸만 우하향하고 있는 거에 신저가에 자꾸 손이 가요. 제가 아는 어떤 그 큰 기업 집단들,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 중에요, YOY로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30%는 20%가 안 돼요. 40%는요, YOY로 이익이 계속 줄어요. 팩트예요. 한 40%는요, 추세가 없어. 돌락날락.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전체에서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2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 이하는 주구장창 YOY로 이익이 줄어드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눈에는 이익이 싸 보이는 거지. 이익이 안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토리컬 PBR 저점이래. 그래서 사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왜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고, PBR 낮아지는 거는 PER 높아지는 것보다가 훨씬 천천히 진행이 되잖아요. 갉아먹는 속도니까, 그죠? 그럼 이익이 계속 줄어들면 PBR이 조금씩 높아지겠죠? 그러다 주가가 한번 떨어지고 나면 PBR 저점이 또 오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PBR 저점의 역사적 저점이라고 자꾸 사라고 그래. 그럼 또 내려가.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 사실상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은 20%밖에 안 된다고요. 냉정한 현실이에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나와요. 리서치에서. 그런데 옆으로 행보하는 시클리컬 주식에 대해서 저점에서 사는 건 괜찮아. 오케이. 가령 뭐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은 무슨 항공주, 여행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런 데는 코로나가 났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안 떠요. 이럴 때는 한번 사볼만 해요. 그죠? 그럼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뜨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하락하는 거 있어요. 해마다 눈만 뜨면 내려오는 주식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제가 난 정말 이런 얘기하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자꾸 우국거리는 습성이 있는데 정말 많다고요. 5대 재벌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에도 이런 주식이 있고요. 그런 기업일수록 시장에서 또 우리 돈 떨어졌어요.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증자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제발 대한민국 주식 중에 펀드멘탈이 우상향하는 건 20%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중에 우상향한다고 그러더라도 어떤 데는 이렇게 가고 어떤 데는 이렇게 가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잘 가는 회사를 고른다 그러면 정말 5에서 5%도 될까 말까예요. 우린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하니 주식을 덥석덥석 낙폭과대라고 사시면 안 돼요. 안 올라가요. 그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20% 정도인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우량주였는데도 연봉이 막 깨지면서 막 주가가 하락하고 상장 폐지되고 막 이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많죠. 그런 이제 경험을 담생께서 실제로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시 어떻게 그 손절매를 하고 나오셨는지 경험담이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요, 원래 우상향 하던 연봉의 하단 추세를 깨고 내려가요. 그 기업들 경우에는. 그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확인하기 가장 쉬운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개인 투자가는 아니었으니까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고 특히 현금 흐름 보고 그 회사의 수요 전망, 그 다음에 또 그런 기업의 대표적인 특징들이요. 경영자의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경영자가요, 노상 혁신하자고 그래요. 못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바뀌어. 자기는 안 바뀌어. 이익은 줄어들고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몰라.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온갖 그 인기 있는 일 다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신년사 많이 나오잖아요. 신년사 뭐 그럴듯해요. 다들 뭐 엄청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뭐 혁신해야 된다. 무슨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조직 구성원들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아니 위에 경영자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자애롭고 성과를 공유하고 이런 경영자 밑에 나쁜 조직원들이 있을 리가 별로 없거든요. 또 경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세상의 변화에 안 맞는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 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경영자가 앞날을 정말 멀리 내다보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데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빤히 보이는 어떤 사업 기회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포지셔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저는 판단해요. 저 회사가 저쪽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올인을 하고 있는데 느리는데 저거 위험해 보이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슬금슬금 도망가요. 그 외에도 너무 많죠. 왜냐하면 상승하는 기업이 전체에 진짜 아까 제가 20%는 우상향 한다 그랬잖아요. 그 각도가 많이 틀리잖아요. 진짜 좋은 회사는 10%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10% 안에 드는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손절해봤어요. 펀드에서 세상의 변화에 맞는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지분을 막 9% 얼마까지 진짜 9%대 샀다가 나중에 뜨거워 그래서 그냥 다 판 적이 있죠. 징후가 있어요. 그 안 좋은 기업의 징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자예요. 경영자가 TV에 너무 자주 나오면 그 안 좋은 징조예요. 아이고 또 하여튼 나쁜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원칙인데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명장이 지지 않는 법에 이 원칙이 있는데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불 전략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기는 전쟁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번에 언제 우리 수업할 때 그 바둑 얘기하면서 그 했던 거기 보면 세고치하란 말도 나오죠. 이건 또 이순신 장군님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이 나한테 도발한다고 도발을 할 때마다 내가 전쟁에 나가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능히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고 바람도 나에게 유리하게 불지 않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그 위에서 임금이 진격 앞으로 하라 그런다고 가서 병사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 목적은 내가 이기려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제 삼불 전략은 그 베트남의 응푸엔 디엔작 장군이 하는 적이 원하는 시간엔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왜 예전에 우리 공성전 할 때도 성 밖에 막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막 약 올리고 나와라 이러고 우르 나가면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제 혈기방장한 것만 믿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내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거기다 무모하게 그래서 돈을 많이 잃기도 하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고 그 이기는 전쟁만 한다는 거는 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다 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이순신 장군이요. 부산 앞바다에 가서 전쟁 안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때는 그 외선이 거기 뭐 600척 이상 막 있고 그럴 때였어요. 선조가 거기가 싸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싫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실제 베트남의 요 전쟁은 프랑스군이 거기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 정면으로 돌격을 하면 이 베트남군이 다 진짜 화력에도 열세고 하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군 몰래 밤에 그 무거운 대포를 예전에 대포는 요즘 그 K9 자주포가 아니잖아요. 밀어가지고 절벽 위에 산 꼭대기까지 포를 올려다 놓고 다 준비를 한 거죠. 이것도 이제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운 거죠. 나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은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려하지 않아요. 누가 그냥 좋다 그러면 그냥 덥석 사요. 덥석 산 다음에 그때부터는 너 이제 위험해. 이제 좀 많이 온 것 같아. 이제 좀 줄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다가요, 언제 결국 파냐 하면요, 진짜 많이 내렸을 때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매수 단가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 분할 매수 방식으로 혹은 분할 매도 방식으로 나의 스케줄대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해서 8개 원칙을 배워봤는데 이제 우리 구독분들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응원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으시고 그분들 돈 버는 게 그게 생명의 연장이고 정의의 구현이고 그게 애국이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길을 너무 빤히 보이는 길 말고 또 짧은 기간에 인생 대박 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면서 안정적으로 매년 1.30%씩 이렇게 벌려는 그런 운용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투자가 즐겁고 재밌지 않을까요? 올해도 각자의 목표 수익률 꼭 달성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